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본에 대한 마지막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배당에 대한 부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배당이란 게 뭔데? 배당이라는 건요, 단기의 성과에 대해서 회사가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회사가 순이익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거를 투자한 주주들에게 뭐 한다고요?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자, 배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배당이 있고요. 뭐가 있다고요? 주식 배당이 있어요. 자, 현금 배당일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현금 배당일 때는 우리가 돈 벌었는 거, 단기 순이익은 어느 쪽으로 온다 했습니까? 그렇죠. 이익잉여금 안에, 단기 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중에 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안에 단기 순이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하는 거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만다고요? 자본 항목이 감소를 해야 됩니다. 감소를 하고요. 자, 우리가 이만큼 배당을 줍시다. 땅 이렇게 결정했는 날 있죠. 이 결의했는 날 바로 돈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계정,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일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 계정인데요. 이때 이 자본 조정은 자본에 플러스 되는 가산하는 계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식도 교부해주고 돈도 줬을 때 그때는 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면서 대변에 뭐가 나간다고요? 현금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주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이 감소하면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당연하게 뭐 되겠습니까? 자본금이 되겠죠. 이때는 당연하게 우리가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할증이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무슨 금액? 액면 발행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연관을 지어볼까요? 미지급 배당금이란 부채는 어차피 나중에 돈을 주게 되면 사라질 거고요. 맞습니까? 주식 배당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도 잠시 그냥 있는 거니까 사라지겠죠. 그럼 보세요.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고요. 뭐 감소한다고? 자본이 감소하면서 대변으로 현금이라는 뭐가 감소합니까? 자산이 감소하죠. 그런데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다시 증가한다. 맞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산과 자본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총액에는 불변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익준비금 적립할 때 주식 배당은 빼고 무슨 배당에 대해서만?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이 전부 다 감소하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뭐에 대해서만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익준비금이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법정적립금이 있었죠. 여기서 제가 이익준비금이란 법정적립금은 뭐에 대해서만? 그렇죠.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미니멈 최소 몇 퍼센트? 10% 맞나요? 주식 배당은 빼라 그랬죠. 왜? 주식 배당은 줘봐야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됐나요? 현금 배당일 때만 감소한다. 그 다음에 예전에 단기 매매 증권 할 때 배우셨죠? 현금 배당을 받으면 보세요. 자산이 나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 쓰지만 주식 배당일 때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맞죠? 자본의 변화도 없고 나가는 자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수령하면 우리가 회계 처리 안 했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기초 배우실 때 배당을 수령했을 때 현금 배당을 수령하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 이렇게 처리했고 맞죠? 주식 배당으로 수령하게 되면 회계 처리가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이렇게 배우셨죠? 이렇게 대신에 단 수량과 단가는 뭐한다? 새로 계산해라, 재계산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나요? 이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배당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셔가지고 이익준비금은 왜 현금 배당만 적립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배당을 받았을 때 왜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주식 배당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산과 자본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로섬 게임.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배당이 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럼 요 배당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자본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다 배우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자본을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우리 자본 중에 자본거래 보시면 유상증자가 있죠. 우리 앞에서 봤던 거죠. 대가를 수령하고, 맞습니까? 돈 받았죠.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맞나요?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현물 출자, 뭐 현금 출자 이래 부르겠죠.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대변의 자본금 항상 기록할 때는 무슨 금액? 액면 금액. 그리고 실제로 뭐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돈을 더 받으면 뭐라 부릅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는 만다고요. 자본 잉여금 할증 발행일 때 이렇게 할증 발행일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적게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해서 만다. 할인 발행이 되는 거죠. 맞나요?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본다 그러면 자 보세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회사의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맞죠? 방금 봤지만 주식수 늘어났잖아. 맞죠?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자본금도 증가하죠. 자본금 증가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전체 자본도 증가하죠. 그리고 지분율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왜? 신규 투자자가 들어왔을 거니까. 지분율이 바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A, B, C 3명의 주주가 있었는데 원래 200주, 300주, 500주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 지분율이 20%, 30%, 50% 이렇게 됐을 겁니다. 맞죠? 근데 증자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D라는 사람이 1000주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거지. 그럼 회사 전체 주식수가 바뀐단 말이에요. 맞죠? 얼마? 얘가 이제 몇 프로 됩니까? 전체 주식수의 50%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얘는 25%, 얘는 15%, 얘는 10% 이렇게 돼버리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주식 지분율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주식수도 증가하고 자본금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무상증자를 하는 게 있는데 무상증자라는 건 뭐냐면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슨 소린데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증가하겠죠. 무슨 금액으로? 액면 금액으로. 근데 외부에서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외부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 소린데? 자 볼게요. 대가를 수령하지 않고 자본 잉여금, 법정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다. 뭔 소리냐? 여기 자본 잉여금과 법정 적립금은 결론은 주주들 몫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주주들에 대한 몫입니다. 그거를 다시 뭘로 바꿔주겠다? 주식으로 만다고요. 다시 발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네가 돈 더 내는 거니까 자본잉여금 너네가 돈 더 낸 거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너네가 안 가져가고 쌓아둔 돈이잖아. 이걸 가지고 다시 만다 자본금으로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외부에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때는 차변에 만다고요. 자본잉여금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법정적립금 하나 알고 있죠? 이익준비금. 요 금액들이 감소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적인 외부의 투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무슨 발행? 액면 발행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액면 발행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런 게 나중에 세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요런 것들이 나중에 세법에서 의제 배당이다라는 걸로 많이 만다고요.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의제 배당이라고요. 이렇게 배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보면 봐봐요.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수는 증가하죠. 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본금도 증가하죠. 하지만 봅니다.
하지만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면서 자본잉여금 또는 법정정년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했죠. 맞나요? 총 자본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총 자본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지분율에 대한 변화도 없을 거다. 지분율의 변화가 없다.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요거 다시 본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만다. 200주, 300주, 500주 갖고 있는데 회사가 이번에 무상증자를 한다 이거죠. 무상증자 100주. 그럼 이 무상증자 100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뭐 3분의 1씩 나눠줄까요? 아니죠. 자기들이 가진 지분율만큼 받을 거란 말입니다. 얘는 20% 갖고 있으니까 20주, 얘는 30주, 얘는 50주. 그럼 전체 주식수가 220, 330, 550이 되잖아요. 전체 1100주 중에. 맞습니까? 단위를 이상하게 쓰네. 1100주 중에요. 맞죠? 그러면 똑같이 20%, 똑같이 30%, 똑같이 50%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게 만다. 무상증자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해서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배당을 했었죠. 봐봐요. 배당을 하게 되면 어쨌든 주식은 발행되니까 자본금은 증가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주식 배당하더라도 주식수 증가하고요. 자본금 총액도 증가하겠죠. 하지만 자본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본에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보세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라는 뭐가 감소한다고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두 가지는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재원이 자본잉여금이나 법정적립금을 재원으로 써가지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얘를 무상증자라 그러고요. 그동안 벌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토대로 만다고요.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얘를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형태는 똑같지만 이런 차이는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자. 감자. 보시면 유상감자 우리 아까 했었죠. 유상감자 회사의 주식을 줄이는 거니까 자본금이 감소할 겁니다. 무슨 금액으로? 액면 금액으로. 그 다음에 현금을 줄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좀 적게 줬으면 감자 차익이 발생할 거고요. 회사가 돈을 더 많이 줬다면 감자 차손이라는 게 발생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현재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요. 주식수는 감소합니다. 감소하고요. 자본금도 감소하겠죠. 당연하게 자본도 뭐 한다고요? 감소합니다. 왜? 자본이 감소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자본이 감소했죠? 이렇게. 맞나요? 차익이 나와도 이거만큼 되진 않을 거니까 맞죠? 감소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율의 변화도 생길 겁니다. 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예를 본다 그러면 방금 전에 예를 본다 그러면 요런 거 전체 만다 주주들 거 다 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C 거만 뭐 한다고요? C 거만 요거만 매입해서 소각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만 없애버리면 얘는 40%가 돼버릴 거고 얘는 만다 60%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유상감자하게 되면 지분율의 변화가 생긴다. 왜냐하면 기존 투자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했듯이 유상감자,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자, 무상감자는 뭐냐? 결손금을 보존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결손금 보존할 목적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당사에 미처리 결손금 미처리 결손금 1564만 2340원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당사의 자본을 20% 무상으로 소각한다라는 거. 자, 우리 회사의 현재 자본 현황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회사의 현재 자본 현황은
다른 건 없고요. 요것만 이따 과장했습니다. 자본금 1억 이렇게 있다. 이렇게 1억이 왜 됐느냐? 한 주당 액면금액 만원짜리 곱하기 만주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처리 결손금,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돈 벌었는 거 맞죠? 미처리 결손금 손해본 거니까 이렇게 1564만 2340원. 자, 다른 잉여금이나 뭐 조정 같은 건 없다고 할게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1564만 2340원만 없애면 되는데, 우리가 이 미처리 결손금을 없애려고 그러면요, 한 주를 줄이게 되면 액면 금액을 줄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액면 금액을 만다 학습 목적에서는 현재 우리는 그냥 불변이라고 생각하세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한 주 줄일 때마다 만원씩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줄여봐야 1564주를 줄이게 되면 2340원이 남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줄인다 그러면 1565주를 줄여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1565주를 정확히 줄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네가 돈 벌었을 때 배당도 지분율만큼 가져갔잖아. 무상증자할 때도 지분율만큼 가져갔잖아 이거죠. 그래서 너네가 회사가 힘드니까 지분율만큼 같이 손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분개를 하게 되면요, 차변의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20% 줄어들게 되면 1억에 20%니까 2천만원 감소합니다. 그리고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걸 불 끄는 거예요. 얼마? 1564만 2340원. 회사는 435만 7660원만큼 돈을 더 받았죠. 이거를 뭐라고 처리하느냐? 회사는 지금 주식을 줄였으니까 이 단계를 뭐라 부른다고요? 감자라 부르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감자 차익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상감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뭐가 발생한다고요? 감자 차익이 발생한다. 무조건. 그리고 무상감자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손금을 뭐하기 위해서 보존할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그럼 지금 분개를 봐서 알겠지만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줄면서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하지만 자본금이란 자본이 감소하면서 미처리 결손금과 감자 차익이란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총액은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현재 자본 총액을 말하는 거잖아. 얘가 지금 자본 총액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지분율도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맞습니까? 왜? 똑같이 줄였을 거니까. 맞나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제가 예제를 안 썼네요. 여기 무조건 감자 차익 발생합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주식 분할은 뭐냐? 말 그대로 분할, 나눈다라는 겁니다. 한 주의 주식을 여러 주의 주식으로 만든다고요? 액면 금액을 조정하여 나누는 거. 주식 수가 증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주당 만원짜리였는데 얘를 한 주당 1000원짜리로 만든다고요? 10주짜리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분할이고요. 병합은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 주의 주식을 한 주의 주식으로 만든 액면 금액 조정하는 거. 주식 수가 감소하겠죠. 액면 금액 1000원짜리를 10주 갖고 있으면 액면 금액 만원짜리 한 주로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병합, 합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 그러면 분할하게 되면 주식 수는 증가하겠죠. 맞죠? 병합하게 되면 주식 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과 자본, 나머지는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중요사항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좀 위쪽 급수 쪽에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객관식에서 되게 잘 묻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게 되면 자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다고요. 어떤 시험을 치시더라도 그게 문제될 게 없으실 겁니다. 됐습니까? 자, 자본을 총 4번에 걸쳐서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3번째 강의까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4번째 강의는 좀 더 심화적인 시험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번째 강의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에 대한 4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자본에 대한 전체적인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